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이번에는 27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측정한 측정치가 기존의 스펙보다 더 잘 나온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바로 배틀지의 BG27FH3 IPS 패널의 144Hz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특히 밝기 값이 실측에서 400칸델라가 넘게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중소기업 모니터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외로 괜찮은 모니터였어요. 리뷰 시작합니다. 모니터 리뷰는 왼쪽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각각 파트별로 타임스탬프도 찍어두었습니다. 이 제품은 27인치 IPS 패널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1920, 1080 FHD 해상도, 144Hz의 주사율, 명암비 1000대1, 밝기 350칸델라, MPRT 기준 0.5ms 응답속도, 플리커 프리, 프리싱크를 지원합니다. 이건 업체가 기재한 스펙이고요. 실제 측정한 측정 결과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가격은 26만 9천원으로 IPS 패널 모니터 중에는 가성비군에 속하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정면은 어느 모니터나 그렇듯이 정말 무난한 외형입니다. 상단과 좌우측 베젤도 얇고요. 하단 로고를 눈에 띄지 않게 표기한 센스 정도가 눈에 띕니다. 게이밍 모니터는 이렇게 정면에서 특색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면에 힘을 더 쓰죠. 후면에는 반투명 RGB 라이팅이 있습니다. 별도의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니고 켜고 끄기만 가능하지만 상당히 예쁜 편이에요. 그 주변부에는 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글로시 패턴을 조금씩 넣어놨고요. 패널은 온글레어 패널로 게이밍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손 흔들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시야각은 IPS 패널이기 때문에 178도의 넓은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스탠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성비 제품의 특징인 산발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엘리베이션, 틸트, 스위블, 피벗 모두 가능해요. 게다가 최대 높이가 17cm 정도 되기 때문에 스탠드가 바닥 공간을 차지하는 게 거슬리지만 않다면 모니터 없이도 쓸만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HDMI 포트 2개, DP 포트 1개와 오디오 잭, 업데이트용 USB가 있어요. 각 포트의 버전을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고요. OSD는 후면에 조그 다이얼로 조작을 하는데 이 다이얼은 가성비 제품에서 잘 채용하지 않는 편한 방식입니다. 게임에 관련된 기능과 색감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퀵 메뉴, 개인 설정을 저장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조작감이 좋은 부분도 장점이에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톤 제한 특성인데요. 점검 결과 sRGB를 95.2%, 어도비 RGB 69.6%, DCI P3를 76.6% 커버하고 있습니다. sRGB만 조금 자세히 보면 면적 자체로는 sRGB 대비 106% 정도로 sRGB 100%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웹 컨텐츠 작업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모니터를 받자마자 아주 기본 상태에서 체크한 결과 화이트 포인트는 7770켈빈으로 푸른빛이 도는 창백한 색감입니다. 색감도 약간 틀어져 있었는데요. 레드와 블루 계통의 틀어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세팅은 기본 색온도를 사용자 설정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RGB 값을 52, 50, 51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트 포인트가 6600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희한하게 화면의 밝기가 굉장히 눈부시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밝기 값은 많이 낮추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변경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델타 E 평균값이 0.7로 나왔으니까 1 이하의 값이고 색 작업에 문제가 없는 아주 괜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출고 시 세팅과 비교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특히 밝기와 명암비 값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최대 밝기가 414칸델라로 기재된 스펙 대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400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밝은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명암비가 1120대 1에서 1331대 1로 상승했습니다. 가성비 모니터군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니터 퍼포먼스 차례인데요. 게이밍 모니터인 만큼 최대 주사율 144Hz에서 진행했습니다. G싱크가 동작하는 최소 주사율은 48Hz입니다. 빛샘 테스트인데요. IPS의 단점이죠. 빛샘이 꽤 있습니다. 외곽부의 빛샘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있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IPS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플리커 프리 테스트는 밝기 50에서 240Hz 고속 촬영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깜빡이는 모습 없이 잘 동작합니다. 프레임 스키핑 테스트고요. 동일한 고속 촬영, 흰박스가 순서대로 한 칸씩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은 응답 속도 UFO 테스트입니다. 프리싱크를 켠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 모드를 끈 상태와 켠 상태 3개, 총 4가지 모드를 테스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IPS 패널 치고는 잔상이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응답 속도를 조금씩 올릴수록 보다 선명해지지만 역잔상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LG의 예전 IPS 디스플레이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가장 빠르게 해서는 역잔상이 눈에 띄게 보이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추천 옵션은 오버드라이브, 보통 모드입니다. 실제로 이 모니터로 게임을 했을 때 기존 일반적인 IPS보다는 잔상이 덜했지만 IPS 상급 패널에 비하면 그래도 잔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장점은 모든 기능과 스펙이 모니터 평균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기값 400 넘고 IPS고 잔상 적당히 없고 스탠드 다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지는 게 없는데 가격도 20만원 중반이라는 점이 꽤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단점은 개인적으로 FHD라는 해상도가 아쉽습니다. 업무나 다른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다소 낮은 해상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AS의 평판이 안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배틀 G 제품은 배틀 G케어라고 해서 방문 출장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렇습니다. 딱히 크게 지적할 게 없다,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종합적인 완성도 면에서 꽤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위주로 하면서 색감도 중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